가장 또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최적의 베스트는 문제 일으키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일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베스트 솔루션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특히 그렇거든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가면 대과 없이 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리 아까 이제 이 순상형 풀도 마찬가지인데요. 패시브하게 지금 관리하는 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귀찮잖아요. 아우 일도 많고 일 잘한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액티브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색해야죠. 인간한테 전화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또 성질 더러운 교수한테 만나면 또 언제 뭐 메일 보내도 답도 안 오죠. 저 답 안 하거든요. 답 안 하죠. 또 전화하면 또 모른 전화번호를 끊어버리죠. 찾아간다고 약속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 잡기 힘들고 정말 피곤합니다. 통으로 서울에도 있지는 않잖아요. 역삼동 분원 정도 있지만 인력도 소수고. 그래서 그런 현실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이 머신으로서의 진흥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코카의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카 내부를 저는 밖에 있다가 지금 안에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카에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아까 심사풀을 전부 다 공개하는 부분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공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대상으로 아까 워크숍 하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심사위원 대상으로 OT를 오리엔테이션 할 때 좀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 심사의 목적이나 그리고 특히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는 부분들을 정신교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면 아마 또 웬만한 멘탈 아니고서는 그거 뚫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100%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심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부분은 또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작품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새지 않습니까? 심사는 또 그 작품 또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그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배려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업체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업체와 같이 무한 경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스타트업 하는 쪽을 배려하고 이런 쪽으로는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배려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아까 회계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업체는 프리프로나 이런 거, 아니 특히 파일럿 제작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재정이 안 되는 쪽은 이렇게 좀 그걸 참가를 갖다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심사평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영진이 가가지고 심사를 하고 나면 A4 한 2장 정도에 대한 아주 정밀한 심사평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코카도 심사를 할 때 그런 평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갖다 저도 그 발표할 때 한번 제안을 해볼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 다 분리된 상태에서 작품 깊이 있게 못 들어본 이 사람들이 과연 좋은 형태의 이런 평을 써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1차, 2차를 종합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한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평을 쓰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작품이 30개였는데 30개 중에서 20개가 떨어지고 10개가 붙었다 했을 때 그 20개에 대한 평을 갖다가 장점, 개선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TF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거고 그건 같이 노력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아까 김광덕 협회장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 그 과제 진행을 하면서 거의 컨텐츠진흥원 부분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지금 평가자가 지금 풀이 부족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게 풀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을 넓히려고 하니까 풀을 넓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공정성하고 전문성을 분리할 수 없다.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인력 풀을 좀 줄이더라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컨텐츠진흥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평가에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 과제를 받았을 때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카 내의 직원들이 신나서 일하기 수 있게끔 분위기를 바꾸면 그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는 1, 2단계를 분류했을 때 당장 이제 평가풀이 2배가 들어가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 정도의 그 인력풀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평가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안하신 부분에서 1, 2단계를 공정성이 조금 좀 답보되더라도 합쳐서 1, 2단계를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로 보면. 대신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쓰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쓰려면 이 과제에 대한 어떤 평가 선정 기준이 또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가 선정 기준이 디테일하면 평가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아마 이의 제기를 받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R&D를 가게 되면 항상 그 평가에는 정부 출연연과 그 교육기관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큰 과제에는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한국 컨텐츠진흥원이든 또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그 비밀 보장성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지금 평가자가 아닌 다른 심의 평가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과기부는 그걸 합니다. 미래부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스타트업도 있고 스몰 제작사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제작사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 메이저 제작사는 항상 받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 금액이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가령 사업 목적 부분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좀 1차 걸러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성과주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진흥원은 뭔가 우리가 지원한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상영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것도 뭐 100만이 아니고 뭐 1000만이다. 이 성과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좀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쪽에 영화 CG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외주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미국의 영화에 관련된 외주 작업들이 한국에 많이 왔느냐. 그거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의 제작사와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트라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본편 제작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정작 몇몇 메이저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 이걸 어떻게 깰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업체고 그 제작사들 만나 보지만 그 비용이 그 제작 비용에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이제 컨텐츠진흥원 쪽에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을 하면서 기술 개발하는 그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획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욕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던데, 그때 당시에는 그 프로젝트를 저희도 다 속은 거죠. 이게 있다. 제작이 들어간다. 그리고 제작비가 극장용이기 때문에 얼마다. 그래서 R&D가 필요하다 해서 문화부에서 이제 그때 담당 기획관이 사무관이죠. 큰 결심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게 이제 한 3년간인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그 프로젝트는 중간에 다 부러진 거예요. 근데 하다가 부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지금도 뭐 본편 제작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작 쪽은 이제 지금 평가 방식하고 관리 방식을 떠나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지원할 때 참여 인력이 있고, 그럼 이 참여 인력이 뭔 작업을 하는지를 씁니다. 그럼 좀 더 귀찮더라도 그 전체 제작에 대한 투입 인력을 공정 관리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솔루션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제작비를 받아서 엉뚱한 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도 조금 자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본편 제작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 기간이 1년인데 정작 제작은 안 하고 있다가 한 2, 3개월 내내 동영상 딱 만들어서 평가 끝나고 딱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케이스를 봤었고. 근데 이미 그 상황에서는 코카 내부에서 뭔가 단죄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또 아까 성과인지 평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시스템을 좀 더 선순환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카 직원한테 독박스라는 건데 그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찾고 이제 어떤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코카 직원들은 내가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꿔주면 그 안에 있는 담당자들도 평가위원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방식을 좀 더 바꿔 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랬을 때 경쟁력이 살아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유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중국은 이렇게 기업의 R&D나 이쪽 제작 지원 사업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제 생겼고 실제 그게 실행이 된 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큰 금액들이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도를 어떻게 다 쓸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로드맵을 만들 거냐, 이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아까 이제 해외 쪽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싫어요. 왜 싫냐면 우리 애니메이션이 영화가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든 제작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게 어디를 가느냐? 중국을 갑니다. 한국 또는 일본을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는 북미 시장에서 어떤 시각을 포커스해서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길었지만 아까 평가 시스템 부분과 공개 부분, 그 다음에 이의 제기했을 때 이걸 다시 재심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제작을 지원했을 때 제작을 관리하는 방식의 문제.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만 줄어들면 그동안 이제 문화부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애니메이션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성공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었고 또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례로 보면 게임은 예전에 영화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진입하기 굉장히 열악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생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쪽 부분이 좀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국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서 그 각 지역별로 이제 파트너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작사를 만나면 오히려 한국의 제작사 멤버들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투자사를 만나도 한국의 투자사를 만나는 것보다도 중국 투자사 애들이 더 똑똑하고 시장을 잘 봅니다.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이미 와버린 거죠. 이게 평균치는 떨어지지만 중상위 그룹은 이미 우리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갈 거냐. 그 다음에 컨텐츠 분야는 사실 저는 한국 컨텐츠진흥원이나 문화부도 성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 국내 시장이 열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과기부나 산자부 쪽에 항상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산업이고, 우리가 먹거리 걱정하듯이 우리 좋은 컨텐츠가 우리 어떤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많이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 컨텐츠 진흥원의 과정에 보면 좋았던 적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나빠졌던 적이 있었고.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풀어질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은 1, 2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끝까지 오늘 제기해 주신 콘텐츠진흥원의 김영준 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정도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2006, 7년도에 기획예산처의 재정심층평가, 또 2012, 13년도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심층평가 때 콘텐츠진흥원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5년간의 사업을 한 9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도만간. 그래서 사실 제가 2006년도에 저기 이제 사실상의 PM이 있는데, 그때 얘기 드렸던 중요한 이슈들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옴부스만이랄지 해외심사위원이랄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고 부분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사평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콘진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생태계에 있어서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하고,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와중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어서 새롭게 기업들이 들어와야 사실은 지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기업들을 계속 지원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심사평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자체도 기획부터 시작해서 집행, 성과, 또 피드백까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총체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심사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진에 부탁을 드린다면, 공개적인 평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는 비공개적으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비전문가가 맞습니다. 비전문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어떤 특정한 장르 심사에 있어서 저희 이제 2번간의 지정심층평가 경험을 비춰서 얘기해 드리면, 결국은 장르를 좁게 해석을 해서 그 장르의 전문가만으로 심사하는 게 과연 정답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장르의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물론 맞지만, 거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 장르의 전문가, 혹은 넓은 의미에서도 그 장르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영준 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동안 많이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오신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 중에 당장 시행 가능한 것들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업계와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 TF를 빨리 꾸려서 그 제도 개선 TF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도적 개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제가 제 의견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아마 지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이 평가 기준이죠. 평가 기준에 저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과연 맞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생기업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진입 장벽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좀 줄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좀 늘려나가면 될 것인데, 그것이 자칫 또 잘못하면 자의적 기준이 흘려가지고요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광덕 대표님, 1차, 2차 평가, 심사 평가 위원들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혹시 제도개선 TF에 들어오시면, 그 옆에 계신 진상주상의 최승훈 대표님하고 의견 일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 지적당했거든요, 사실은. 대중음악 산업. 필요에 의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1차, 2차 평가위원들 같이 했더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해서 어쨌든 오늘 장시간 논의한 거는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업계랑 실제 오늘 논의된 것들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지원사 공고들이 차례차례대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잠시 홀딩을 시켜놨어요. 그래도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 먼저 좀 개선하고 그 이후에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라는 될 수 있으면 좀 제도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했으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 TF 구성되면 거기서 오늘 문제점들이 충분히 공유가 됐으니까 실질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고생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한국콘텐츠실험원 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 개선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